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 생성. 어쩌면 비트코인은 부의 중앙 집중화와 탈중앙화를 시험 테스트 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건 지극히 지금부터는 비트TV의 뇌피셜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그리고 시간이 거의 6년, 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2월 비트코인을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시험 테스트를 했겠죠. 얼핏 생각나는 단어 또한 CBDC가 생각나죠. 그리고 저 혼자 그런 얘기도 하죠. 미국의 CBDC는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코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코인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무언가 디지털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테스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의 집중이죠. 부의 집중.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지금은 점점 중산층도 사라지고 극명하게 부와 가난은 나뉘어져 있죠. 95%와 5%도 아니고 지금은 거의 99.5% 대 0.5%, 즉 99.5%의 사람들이 0.5%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CBDC를 두고 말들이 많죠. 물론 저도 적극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CBDC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은 꽤 심각하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너무나 많은 폐해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CBDC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릴 수 없듯이, 그리고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듯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보면 정말 AI가 만들어내는 영상,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 목소리, 제 얼굴까지 그대로 문장만 입력을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인 양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내더군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일본어 버전, 중국어 버전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참 무서워지겠다. 저도 등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별로 영향력이 없는 비트TV를 그 누군가 목소리를 조작을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정치인들, 그리고 진짜 영향력이 강한 경제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위변조해서 딥페이크해서 그런 영상들이 송출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진짜가 무엇인가, 실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측하고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돈이란 도구를 벌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부각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죠.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아준다, 해킹을 막아준다. 얼마 전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도 그런 얘기를 했죠. AI와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죠. AI에게 필요한 도구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다. NFT 이야기도 드렸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작년 5월 세미나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잘못 전송된 데이터에 의해서 그 누군가 핵 버튼을 푸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저는 계속 지금의 시대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를 했었죠. 지금의 시대는 디지털에게, 스마트폰에게 진짜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이다 라고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점점 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또한 느끼시죠? 점점 스멀스멀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자랑질처럼 노출을 하지만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불법적인 딥페이킹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지고 다른 몸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디지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오장육부가 아닌 오장칠부, 잘 때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죠. 숨을 쉬고 있죠. 어느덧 여러분들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스마트폰. 그래서 CBDC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반대를 하든 미 의회가 반대를 하든 어차피 찾아오겠죠,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CBDC를 두고 어떤 형태로 인류에게 제공이 되어야 될까? 어쨌든 디지털 화폐는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보상 요건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그때그때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공급을 할 거냐, 그리고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급량,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서 뿌려줘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사가 갖고 있는 XRP 물량을 10억 개 정도 계속 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리더 속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말들이 많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매월 10억 개의 XRP가 시장에 뿌려진다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통화량을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인플레이션율을 조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지금 XRP를 홀드하고 있는 지갑 개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든 사용이 되는 XRP, 그 중에는 ODL도 있겠죠. 그래서 리플의 ODL이 미국 디지털 달러의 시험 테스트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 블록 보상에 대한 통화가 그 누군가의 지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장에 뿌려진다. 누군가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이제 채굴장이겠죠. 그리고 채굴장은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다. 이 방법이 옳은 걸까? 아니면 XRP처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때 통화량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뿌리는 게 맞는가? 이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도 굉장히 말이 많죠.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갑으로 너무 중앙 집중화가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POS, 증명에 대한 보상으로 이더리움이 뿌려지는데 누구에게 뿌려질까? 이더리움이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뿌려진다는 거지.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이 그러니까 특정 세계의 지갑으로 집중화되어 가고 있다. 이들의 몸짓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이게 진정한 탈중앙화인가? 아니면 중앙 집중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탈중앙화를 어쨌든 비트코인, 어쩌면 서민을 살리겠다는 비트코인,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비트코인. 하지만 점점 비트코인 또한 이더리움 또한 전통 자본가들에 의해서 극명하게 소수 집단 또는 극소수의 개인에게 중앙 집중화 되어가고 있다. 블랙록의 ETF는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점점 블랙록을 포함한 8개 자산 운용사만 비트코인 고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화, 부의 집중화, 비트코인의 집중화,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CBDC를 위한 암호화폐라면 그 누군가는 테스트를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개발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결국 이 테스트는 부의 불평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때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을 현재 시점으로 뿌려지는 것보다 오히려 다 만들어 놓고 물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좋구나 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암호화폐 유튜버죠. 그리고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CBDC, 그리고 그 CBDC는 결국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그렇게 외치는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 또한 6년 전에 7년 전에 겪었었어요. 요놈은 정말 대단한 놈이다, 정말 인류를 바꿀 수 있는 도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니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띄게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글로벌 분산형 디지털 통화가 되지 못하겠다.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고 너무나 불편하다는 사실은 이제는 그 누구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공정한 가치는 얼마일까? XRP의 공정한 가치는 얼마일까? 과연 그들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시장을 교란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까? 토요일인데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은 XRP 출시를 위한 베타 테스트일 수 있다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B는 베타, T는 테스트, C는 코인. 베타 테스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에 실행하는 테스트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결함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얼마 정도에 팔리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겠죠. 종합적인 사항들을 세세하게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제품을 상용화시키겠죠. 그런데 시간이 15년이 지났습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견해,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건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 시스템에 관한 저의 궁금증은 비트코인 백서를 펼쳐놓고 단어 하나, 뜻 하나, 거시적 관점, 세계 정세, 그리고 그때 튀어나오는 경제적 상황들을 모두 다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짜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기를 원했다면 왜 시스템을 붙였을까? 왜 그냥 일렉트로닉 캐시로 끝내지 않고 시스템을 붙였을까? 아,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이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았고 주인공을 도와주고 싶었구나.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서 그들에게 자발적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죠. 정말 다행히도 이 오픈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더리움이란 2세대 암호화폐가 나왔고, 이더리움을 본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또 생성을 했죠. 그렇다면 사토시 나카모토 입장에서는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모든 테스트를 끝내버렸죠. 어쩌면 특정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개발해서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꽁꽁 숨겨서 다른 형태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겠죠. 하지만 특정 기업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다면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그 회사를 위한 시험 테스트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인력과 그들의 경제력을 동원해서. 어쨌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가 되길 원했다면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든 프로토콜을 오픈하였을까? 그리고 왜 BTTV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했죠. 그 생각의 전제는 어쨌든 비트코인 백서에 의해서 저희 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여도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되는 걸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XRP가 어떤 형태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XRP의 베타 테스트 버전이다. 블랙록의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권력의 중앙 집중화, 현재 시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처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통화량을 조정하는 시스템, 과연 이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누군가는 15년 동안 테스트를 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2009년, XRP는 2013년, 이더리움은 2015년,
XRP는 분명 이더리움보다 2년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2위였던 XRP를 끌어내린 이더리움, 그리고 SEC와의 소송,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그 소송의 결말,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도 이야기 드렸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 FPC Fast Payment Council, 더 빠른 결제위원회, 미 연준과 리플랩스.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일까요? 왜 미국은 미국인들에게 실제 비트코인보다 블랙록을 통한 ETF 상품을 사게 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계속해서 실물의 비트코인을 선호하지 않고 ETF를 계속 살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대중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쯤 과연 그들은 어떤 발표를 하게 될까요?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미국이 항상 해왔던 전쟁과 통화 정책. 미 정부가 왜 블랙록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트코인을 떡락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통화를, 하나의 코인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대단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XRP를 통해서 돈을 하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